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안타까운 일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 안타까운 일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도 교통사고입니다. 규모가 큰 해상 재난 교통사고죠. 그러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보상은 1차적으로는 사고를 저지른 청해진 해운이 내야 되는 거죠. 청해진 해운이 낼 돈이 없으면 청해진 해운의 모회사인 유병헌의 회사들이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엊그제 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들 중에서 유병헌의 자녀들이 115억을 체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의 자녀들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부가 각종 압류 보류해 놓은 재산들이나 구상권에서 받아내지도 못한 채 유섬나, 유상나, 그리고 유핵기 등이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병헌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체납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유병헌 재산은 상속하고 세금은 안 내고 국가에 한마디로 유병헌 일가가 내야 될 구상권에 대해서는 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기가 차 사는 이야기고 오늘의 초점은 이게 아니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나고 한 달 뒤에 2014년 5월 19일 날 울면서요. 이게 다 적폐다고 하면서 적폐가 그때 처음 나왔죠. 세월호와 관련된 정관계 비리를 다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유착을 그러면서 이 관피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유병헌 일가의 돈을 환수해서 세월호 보상에 쓰겠다. 그러면서 일가 재산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당시 수천억을 검찰이나 정부 기관이 압류해 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푼도 제대로 못 받아냈고 자녀들은 유병헌 재산 상속하면서 115억의 증여세를 체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 생돈이 들어가서 국민들 돈이 이런 세월호 수습에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억울합니다. 왜 우리가 세월호라는 이 교통사고 돈을 이 국민들이 물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얼마 전에 영흥도 낚싯배 사고도 시비 역시 국민들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거 인양까지 또 인양해서 수색한다고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집계도 잘 안 나옵니다. 누구 신경 쓰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정부 예산으로 나가니까 전부 쓰기만 바빴지 돈이 얼마가 나갔고 정말로 이 돈으로 사고 친 사람들한테 받아낼 돈은 얼마를 지금 받아냈는지도 안 나옵니다. 대차 대조표가 없어요. 개인 집구석 같으면 이런 식으로 채무 채권 관계를 정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얼마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돈은 전부 국민 세금이죠. 제가 봤을 때 물경 한 7, 8천억은 들어갔을 거고 1조 가까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찬 일이 발생을 했죠. 세월호 유가족 장례를 갖다가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식비만 16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라 돈이 들어가니까 다 공짜다. 이런 건데요. 지난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단원고 학생 교사 250명의 장례 때 장례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 집행됐다는 건데요. 이 식비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에 유해를 안산에서 화장장까지 운구했던 장인 리무진 비용도 중간에 샜고 식비, 장례용품 등 장례식장 이용비도 지나치게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세월호 장례 비용은 경기교육청 예산으로 안산교육청이 실무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결국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떼어지죠. 자, 당시 안산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장례식장이 250명이 총 22곳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61건의 장례를 치른 K장례식장, 굉장히 큰 데겠죠. 식비, 음료 주류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이
사망자 한 명당 한 건당 52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행된 식비만 하더라도 3억 몇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자, 1인당 식비가 15,000원으로서 얼마씩 평균 지급됐는가 하면 350인분이 지급이 된 겁니다. 1인당요. 우리가 조상 치르면 15,000짜리를 350명, 즉 식비만 520만 원을 치릅니까? 이렇게 안 하지요. 자, 장례식장의 한 직원은 어린 학생 장례식이어서 조문객이 적어 빈소가 썰렁했다. 사흘간 빈소당 평균 100명도 안 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학생들이니까 뭐 어른도 아니고 학생이 죽었으니 꼭 와봐야 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오니까 그 61건의 장례식장마다 빈소당 100명도 안 왔다는 겁니다. 장의차 기사는 조문객은 주로 친구 학생들이었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았고, 그런데 장례식장 측은 학생들이 와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만한 식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 학생 258명의 총 장례 비용을 보면요. 총액이 32억 4,392만 원. 그래서 장례 용품이 한 건당 267만 원. 관이나 수의 같은 거겠죠. 시설 사용료가 202만 원. 식비가 620만 원. 그리고 매점이 주류 음료 소모품이 241만 원. 그래서 한 명당 1257만 원의 장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어른이 호상을 해서 큰 대학병원에 장례를 치러도 이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 장례식장에는 식비, 음료, 주류 비용만으로 한 건당 920만 원이 지급됐다는데, 장례식장 근무자들은 왁자지껄하게 술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유가족이 그만줘도 된다,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돈 내지 않아도 된다, 다 정부가 낼 공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밀어넣어서 그냥 따지도 않은 사이다, 소주 등을 병당 몇천 원씩 해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고 했겠죠. 자, 이 장례식 관계자는 조문객이 적은 것도 있었지만은 많이 오는 데는 300명이 이상이 와서 평소보다 많았다. 일반 장례식 때도 식비와 음료비가 7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입니다. 정부는요, 이거 전부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 내는 사람의 엉어리도 풀어주길 바라요. 죽은 사람들만 엉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요,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 사건에 나오는 어거지들이나 그 사건에 들어간 생돈들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도 멍이 들었는데, 이 멍든 거를 세월호 유가족이나 그런 쪽에는 풀 수 없으니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사기친 놈들이라도 다 잡아서 깜빵을 좀 보내주고 구상권 청구 좀 하기 바랍니다. 강정기지도 구상권 풀어주고 다 구상권 풀어주면서 이런 사람이라도 잡아서 좀 족쳐야 마음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례식장에도 다 마찬가지였다는데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음식 외에 돈이 비싼 홍어 등을 몇 박스씩 내놨는데 유족들은 뭐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불행한 일을 당해서 정신도 없었고 공무원은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했고 남은 음식물은 다 싸가고, 그래서 장례 258건의 평균 식비가 620만 원이라는데 한국장례협동조합은 일반인 경우에는 평균 300만 원이라는 거죠. 수의와 간 등 장례용품도 평균 한 건당 267만 원인데 16건의 장례를 치른 한 장례식장은 평균 380만 원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따라서요, 식비 바가지 씌우고 수의용품 바가지 씌우고 음료비에 바가지 씌우고 아주 골고루 했다는 겁니다. 수백만 원대의 수의와 매장용 관을 판 사례도 있었다.
비싼 수의는 매장할 때 쓰고 화장할 때는 저렴한 거를 쓰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다 화장했는데 비싼 수의를 사용했다. 가족들도 문제지요. 어차피 사고 나서 정부가 어리고 우리가 갑이면 그냥 화장할 때 잠깐 쓸 것도 최고 좋은 거 입고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이 장례식장의 비용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마치 상이 난 사람처럼 하고 100평 크기 빈소를 빌릴 경우 3일장에 비용이 600에서 800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는 한 건당 총 1,500만 원씩 지불했다. 2배 이상 지불했다는 거죠.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받았을 때 돈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족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워낙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일일이 확인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 이야기 참 지저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오르고 신문에 나도 별 관심들도 없어요.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51억 5천만 원의 장례 관련 비용을 다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간 돈은 장례식장의 비용이고요. 이거 말고 리무진 비도 있고 하니까 돈이 그래 나왔겠죠. 자, 장례 리무진 업체는 중간 업체의 한 건당 66만 원으로 지불했는데 실제로 이 리무진 끌고 나온 업체는 30만 원밖에 받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딴 주머니로 흘러간 거죠. 근데 이번에 이 내용들은 세월호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관련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료금에서 예산이 이처럼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속을 챙기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번 감사도 하지 않고 있고 이 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 비용 감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미수습자가 남아있어서 이들까지 다 마치고 나면 하겠다 했는데 틀림없이 교육청에는 장례식장을 배정을 해주고 리무진을 배정을 해주면서 중간에서 돈 처먹은 놈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수사기관에 자체 감사를 해보고 의뢰하겠다는데 그냥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세요. 이거 수사기관에 의뢰해서요. 사법 처리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은 전부 공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도둑질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관대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 예산 쓴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도둑질해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좀 하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도둑질해 먹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 국회가 4년 전에 48억 주고 받은 컴퓨터를 또 20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50억을 주고 바꿨다 그러고 6년간 복지급여에서 새 나간 돈이 4,600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고 정부가요 각종 과거에는 보수단체 지금은 좌파단체들한테 주는 돈도 전부 새어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농촌에 무슨 농촌 살린다고 푸른 돈도 새어나가는 게 수두룩 가고 전통시장 개량한다고 주는 돈 중에 새어나가는 것도 수두룩 가고 심지어요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출장 간다고 의원들 출장 간다고 공무원 출장 간다고 보도블록 간다고 새어나가는 돈도 수두룩 할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국민 예산에 429조 중에서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요. 정말로 세금 내는 사람들을 좀 엉어리도 풀어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본때를 이 세월호 장례식 때 착취해 먹은 놈들한테 본때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참사라고 눈물들 흘려놓고요. 빼먹을 때가 따로 있지. 거기에서 또 돈을 빼먹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고 손실죄 아닙니까?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